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자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자산 중에서도 이 자산이라고 한다면 보통 현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금도 있을 수가 있고 주식도 있을 수가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대한민국은 이 부동산이 대표적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급여 체계로 나갈 때 이 피크가 가장 피크로 돈을 잘 벌고 자산을 많이 모았을 때가 30대 중반에서 40대라고 합니다. 보통 이때 돈을 잘 많이 벌고 가장 많이 모아놨던 인생의 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모아놓는 나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40대의 순자산은 과연 얼마고, 그렇다면 내가 40대라면 나한테 자산이라는 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자산이라는 거는 무겁게 다루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잡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는 이 자산 시장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출발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자산 시장, 그리고 뭐 경제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은 모두 나랑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자산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순자산이라는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자산은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액이나 어음액을 제외한 실제 자산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도 부채가 빚이 5억이 있으면, 어음이나 빚이 5억이 있으면 뺀 나머지 5억이 나의 실제 자산인 거죠. 네. 그런데 간혹 이 요즘 20대 젊은 사회초년생 하신 분들은 아직 자산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순자산이라고 한다면 꼭 현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40대 순자산을 표를 한번 볼까, 통계청을 통해서 보니까 평균 순자산이 4억 3천만 원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이제 1인 가구는 보통 2억, 대출 평균이 8천만 원인데 뭐 1억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거는 통계이긴 한데 평균이긴 한데, 더 앞에 위에 상위 몇 프로가 더 뭐 순자산이 월등히 높아서 내가 가진 자산이 1억뿐이 안 돼도 이 평균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게 또 나는 지금 현재 돈이 5천만 원뿐이 없는데 40대 순 평균 자산이 4억이라네. 너무 괴리감 느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앞에서 많이 올려줬을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갖고 있으면 평균하고 꼭 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5천에서 1억 갖고도 자산시장에 뛰어들면, 금방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1억 갖고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사면, 9억 대출을 받더라도 10억짜리 집을 사면 나는 10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순자산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자산이란 개념은 그런 겁니다. 때문에 나중에 내가 살면서 또 빚을 갖고 하면 나도 5억 자산가, 1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이 숫자에는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요 정도인데, 40대 가구 절반 이상이 52%가 약 3억 미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52명은 한 2억 9천 9백만 원을 갖고 있는 거죠. 2억 9천 9백. 네. 그럼 저는 1천만 원뿐이 없는데요. 2천만 원뿐이 없는데요. 하면 네. 여기에 속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평균치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치고 52%라는 거에 꼭 들 필요도 없고, 또 들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반 이상이라는 숫자랑 3억 미만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3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어려운 돈 같지만, 큰 돈이긴 맞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만질 수 없는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억이라는 종잣돈만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억까지 1억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5년 걸렸다 하면 1억에서 3억까지 되는데 10년 걸리지 않습니다. 1억에서 3년까지 걸리는 데는 1, 2년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1억까지가 힘든 거지 1억에서 2억 되고 3억 되는 거는 의외로 빠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인 가구의 금융자산 지출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1인 가구들은 보통 자가가 없고 전세랑 월세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유동성 자산, 예적금으로 보유한다고 합니다. 즉 이걸로 역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40대 인구는 40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도 1인 가구는 전세랑 월세를 많이 살고 유동성 자산이라는 건 뭐죠? 보통 이 유동성 자산이라는 거는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금도 갖다 팔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주식도 갖다 팔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현금은 가장 좋은 유동성 자산인 거죠. 현금, 금, 주식을 보통 이제 유동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1인 가구들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고 주식이나 금이나 예적금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열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뭐 엄청 뛴다 안 뛴다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솔직히 놓고 보면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산 시장에서도 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조금 예외적으로 한 나머지 2030이든 3040이든 보통 가족을 이룬 가족을 이룬 단위의 사람들의 이제 집단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집을 사고 저 집을 팔고 하는 자산 증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제 말 한 가지로 일반화할 수는 없고 다 그런 건 아닌데 통계치적으로 그렇다면 보통은 1인 가구들의 점점 1인 가구가 이제 결혼을 안 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부동산을 안 하고 이제 이런 유동성 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1인 가구와 40대 우리 40대 대한민국 40대 사람들하고 이거를 조금 떼어내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40대 가구의 이제 가장들은 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빚을 내고 자산을 모으고 산다는 게 되는 거고 1인 가구는 그 중에서 1인 가구는 2억 정도를 모으면서 지출은 요렇게 하고 자산은 오히려 예적금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늦은 40대는 자산을 모을 수 없는 걸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결혼한 40대 가구라면 힘든 게 현실이에요. 사실 저는 이것까지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책임져야 할 아기까지 있다. 근데 여타적인 이유로 외벌이까지 한다? 라면 사실 자산 모으는 게 아니죠. 자산 증대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외벌이에서 아기 키우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맞벌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기를 돌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산은 외벌이에 비해서 늘어날 수 있어도 사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이유가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맞벌이의 순간에도 어떤 좀 고액 연봉을 받기는 힘든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입니다. 때문에 이제 40대부터는 사실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 방식으로 접근해야 노후라는 게 아마 존재할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무리하게 주식 같은 거 그리고 주식을 하더라도 안전적인 주식이 아니라 정말 테마주 같은 거 정말 개미들이 많고 작전주가 많은 이런 주식들로 한탕으로 벌려고 하는 주식들이 있을 겁니다.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면 정말 복구가 안 될 겁니다. 복구가 어려울 거예요.
절대 투자 방식을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40대부터는. 왜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회복이 안 됩니다. 40대 때 이르면 모두 회복이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마세요. 유튜브를 보면서 또는 쇼츠 영상 같은 걸 보면서 가끔 이 투자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나 계기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 유튜브의 쇼츠 방식에 나오는 투자 방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지가 않아요. 왜냐? 이런 투자 방식은 이 쇼츠에서 나오는 투자 방식들은 일부 극소수의 성공한 케이스를 한 예로만 들어준 겁니다. 한 예만 말한 거지, 정말 일반화해버린 거지, 여러분들한테 속하는 이런 투자 방식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투자 방식을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투자해야지 하고, 앞으로 들어올 돈을 땡겨서 혹은 대출받아서 빌려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정말 큰 낭패를 볼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오히려 자산시장에서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산시장이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게, 아, 언제 50만 원 모으냐, 10만 원으로 50만 원인데 50만 원 100만 원 만드냐, 100만 원 언제 1억 모으냐 하는데, 제발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이 돈을 언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비 형태만 바꾸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 형태만 바꾸세요.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하듯이 이 한탕주의를 마음에서 없애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탕주의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거고, 투자가 안 되고 예금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예금을 할 수도 있는 성격인데, 이 한탕주의, 지금 내가 늦었다고 40대 45개 50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 예금하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탕주의로 마음을 돌아섭니다. 때문에 50대가 돼서 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60대가 되고 계속 돈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제발 이 돈으로 언제, 그리고 한탕에 해서 뻥 뛰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운이 따라서 한 번 잘 될 수도 있어도 그 한 번 잘 된 것 때문에 더 큰 돈을 넣고 투자해서 망하는 경우가 99%입니다. 작은 것부터 모아 나가면서 생활 방식을 바꾸시고요. 특히 내가 여기서 좀 뭔가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같은 자산을 좀 모아 나가고 자산 증식을 해 나가면서 좀 내 50대를, 내 노후를 찬란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힘들지 않게, 그리고 그때 돼서, 아, 저때 40대 때라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조금이라도 사업소득을 무조건 발생시켜야 합니다. 사업을 하셔야 돼요. 사업 시작하세요. 이게 바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겁니다. 만약에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50대, 55세, 60세 돼서도 돈이 없다고 할 거고요. 절대 그때 돼서는 누가 여러분들을 더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런 우리 자산시장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한정적이에요. 주식, 금, 부동산, 뭐 펀드,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코인 정도,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게 이제 부동산인데, 제발 그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 한탕주의로 돌아서려고 하지 말고, 내 나이가 40대, 절대 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결코 이 자산시장에서 밀려난 거 아니니까요. 꼭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만 하지 마시고 꼭 이 사업소득을 발전시켜서 어, 나만의 루틴을 꼭 만드시고요. 나만의 루틴으로 자산을 형성하면 됩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때문에 나만의 자산 형성은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채. 부채를 웬만하면 만들지 말 것. 네, 빚은 나이 들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사업하면서 빚이 없을 수가 있냐, 어떻게. 빚을 조금씩 지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물론 빚을 되게 건강하게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회사 생활을 했을 겁니다. 때문에 빚을 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젊었을 때부터 내가 건강한 빚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쓰거나 그 빚을 스노우볼처럼 안 굴리고 정말 크게 안 만들고 내가 가진 빚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가성비를 낼 수 있는 사람만 빚을 그렇게 지면서 하는 겁니다. 절대 부채를 만들면서 다 대출로 땡겨 쓰면서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당연시 되는 대한민국 사회인데 절대 그렇게 하면 40대에서 50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이상 라이프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